저번 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푸틴의 마음을 한번 추정을 해보고자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데도 아직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빠를 다시 모시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우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게 되면 선진국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러시아 손해가 굉장히 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내부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단 말이지. 일단 뭐 독재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언론들의 목소리는 그다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면 돼. 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틴이 그렇게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어. 그러면 유가가 지금 왜 상승하고 있다고 보니? 러시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곤 있는데, 그게 하루에 생산량이 1000만 배럴 이상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750만 배럴 이상이 수출이라고 하는데, 아까 내가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 이제 국경을 넘어서게 되면 선진국에서 경제 제재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수출하는 그만큼의 양이 이제 손실이 나게 되는 거잖아. 결손이 나지. 그러면 러시아는 손해를 볼까? 손실이 나지 않으려면 러시아가 이제 유럽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팔면 되지 않을까? 판매처만 있으면. 그러면 요즘에 푸틴이 딱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생각해? 시진핑핑이? 그럼 안 돼. 중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시진핑이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푸틴이기도 하고, 둘이서 만나서 완전 손잡고 막 친한 척도 하고 막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이 이미 올라있는 석유를 사준다면 굉장히 좋겠지. 조금 결손이 생겨도, 예를 들어서 뭐 30% 가격이 올랐는데 30%덜 팔았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겠지. 그치.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버거울 수밖에 없어. 전체 GDP의 80%까지 지금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기축통화를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중국의 성장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 그런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수입국이야. 석유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중국이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성장률이 더뎌질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고 해. 쌍피? 그러면 뭐 또 다른 이익이 있다는 거야? 미국은 요번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잖아. 뭐 과거에도 찍어낸 적이 있었는데 항상 돈을 찍어내게 되면 물가가 올라. 그렇잖아. 모든 화폐적 현상이니까 모든 물가는. 그런데 그때마다 미국을 탓한 사람은 없었어. 없지. 항상 다른 희생양이 존재했다는 얘기지. 옛날에 1970년 때는 이제 1, 2차 오일 쇼크를 이유로 들긴 했는데, 지금은 딱히 핑계댈 게 없다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 지금 물가 엄청 상승하잖아.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이 상승이 만약에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생긴 상승이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러면 안 되지. 달러는 기축통화를 잃게 되고 달러에 종말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러시아 때문이다라고 이제 핑계를 댈 수 있을 게 생긴다는 말이구나. 지금 모든 언론이 지금 러시아 때문에 지금 유가 오른다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태환 중단되고 화폐 미친 듯이 발행하는 바람에 이제 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렇지. 이제 그거를 이제 핑계댈 게 오일 쇼크였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책임을 러시아한테 떠넘기려고 한다, 이 말인 거잖아.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엄마? 응? 근데 이제 러시아 석유가 중국으로 가긴 갈 것 같거든? 왜냐면은 얼마 전에 30년짜리 에너지 그 계약을 하긴 했잖아. 그러면 근데 유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4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유럽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도 다 계산이 있어. 아빠가 작년에 말했던 아일라트 애슈켈론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내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니? 에일라트 아슈켈론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그렇지. 알지. 기억. 아, 그 루트로 간다는 거야? 그렇지. 이 부분은 좀 이수가 좀 사진을 좀 띄워줬으면 하는데, 홍해 알지? 홍해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라고 삼각지처럼 이렇게 생긴 곳이 있어. 이 왼쪽은 지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스웨즈 운하야. 근데 이제 오른쪽은 시나이 반도 남쪽하고 닿아 있는 또 하나의 항구가 있어. 무슨 항구니? 에일라트 항구. 그렇지. 에일라트 항구지. 여기에서 아슈켈론까지 254km를 갖다가 파이프라인으로 뚫어놓은 거야. 자, 근데 스웨즈 운하는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배를 스위스 막스급이라고 그래. 그래서 막 얇고 긴 그런 배들이 있거든.
있거든. 근데 이게 보통 12DWT에서 20DWT 정도의 용량만이 통과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유조선 가지고는 사실은 유럽의 엄청난 수요를 커버할 수가 없었어. 아 근데 에일라트 아슈켈로님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에일라트 항구는 막 커다란 유조선 같은 것도 자유롭게 다 들락날락 들어갈 할 수 수 있어. 있고 수에즈 운하는 안 되는데. 안 되지.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모든 이미 인프라가. 해놨으니까 그렇지. 통통배만 통과할 수 있는 수에즈 운하보다 시간 절약도 하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있고 짧은 시간에 유럽 전역을 커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 루트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합심을 해서 이미 확보를 해둔 상태야.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니?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좀 싸우는 적이었단 말이야. 아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모로코에서 그 아브라함 협약을 한 이유가 그거구나. 빙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잖아. 그 조상으로부터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다 이렇게 갈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거 굉장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지.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총리로서 사상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제를 만났다는 거지. 이게 몽땅 다 이 중동의 석유를 유럽으로 공급하자는 어떤 포석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중동 사람들은 의리 막 이런 거 엄청 중시한다고 의리. 들었거든? 그렇지. 그치?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럼 어쩌려고 이스라엘이랑 손을 그것도 다 잡았지? 계산이 돼 있지. 작년 연말에 마무드 아바스 알지? 팔레스타인 수반.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직접 건너갔어. 작년 11월 말이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고위급 대화를 가졌어. 무슨 말을 했을까? 정말 파격적인 일이 생겼어. 팔레스타인의 뭐 고위급 아니면 기업인들이 해외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허가도 생겼고 더 중요한 건 서안에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허가까지 생긴 거야. 지금까지는 절대 안 된다 했잖아.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렇지.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잖아. 지금까지 이란은 악의 축이었는데 이란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 사실은 옛날부터 이란 핵협상이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확 뒤집어 버렸었잖아. 그걸 이제 요번 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복원시키려고 했는데 이란이 믿지 않겠지. 그치. 나래도 안 믿지. 사실 우크라이나도 핵 보유국이었잖아. 그치. 2014년도까지 핵을 가지고 있었어. 이거를 없애는 조건으로 사실 평화를 원한 건데 이거를 지켜주지도 않으니까. 게다가 이미 협의했던 내용까지 미국이 자꾸 뒤집어 버리니까 나라도 안 믿지. 그렇지. 그래서 핵 협상 같은 것들은 미국은 당사자로서 참여도 못했어. 뭐 핵 협상장이 있으면 건너편 호텔에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정말 또 큰 변화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자존심이 있잖아. 그래도 제일 파워가 센데.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무기를 내려놓으면 내가 핵 제재를 다시 복원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공전하니까 슬그머니 2월 4일인가 바이든 정부가 일부 제재했던 부분을 슬쩍 복원을 해놨어.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긴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자, 지금 얘기가 조금 길어지고 딥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내가 해야지. 그래. 자, 결국에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이라고 하는 어떤 희대의 빌런을 이용해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자는 거고, 상황을. 중동 석유가 유럽으로 들어간다면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거고, 러시아는 중국한테 비싼 석유를 팔아먹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득이고 개이득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바램대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장이 느려지지. 그치,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러면 미국의 큰 그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세상 참 무섭지 않니? 근데 무섭기도 하고, 근데 난 무서운 것보다 솔직히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들만 봐서는 세상을 크게 볼 수가 없잖아. 근데 나는 아빠한테 물어보면 이게 아빠가 다 알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 아 그래? 응. 누구 아빠야? 건재 아빠. 아씨. 자, 그러면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고 있으면 유익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함께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